시간이 너무 짧죠. 오늘 이 영상만 제대로 보셔도요, 이 문제 5초 안에 풀 수 있게 해드릴게요. 오늘 파트는 관계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전반적으로 다 살펴볼 거고요. 단,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는 속도대로 천천히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현장 강의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이 파트를 한 번에 이해한 학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간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이 문제의 답은요, 우리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 1번 문장과 2번 문장의 차이만 이해하셔도 관계대명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끝입니다. 행역, 뒷부분을 넘기시더라도 인트로까지는 꼭 들어주세요. 자, 1번 문장은 그거 스웨터야? 라고 물었고요. 2번 문장은 그거 내가 사준 스웨터야? 라고 묻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 맞아요. 내가 사준이라는 수식을 받습니다. 그죠? 이걸 영어로 바꿔보면 훨씬 더 차이가 극명해요. 자, 1번 그거 스웨터야? Is that a sweater? 어렵지 않아요. 2번 그거 내가 사준 스웨터야? 의 원래 문장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문장입니다. 그거 스웨터야 먼저 나와야 되죠. Is that the sweater? 첫 번째 문장. 그리고 그거 내가 사준 거지. And I bought it for you. 원래는 이 두 문장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 문장을 어떻게 하나로 합치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합쳐볼게요. 자, 우선 2번 해석 보니까 그리고라는 말 없잖아요. 그죠? 문장 하나로 합칠 거니까 and 버립니다. 그 다음 I bought it for you. 나는 그것을 사줬다가 아니라 내가 사준 스웨터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it도 필요가 없어요. 됐죠? 그리고 I부터 for you까지는 누구를 꾸미러 가야 돼요? 스웨터 꾸미러 가야 돼요. 그래서 스웨터 바로 뒤로 붙습니다. 그럴 때 이 괄호 부분을 우리가 그냥 붙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항상 접착제 역할하는 관계대명사가 필요합니다. 이 괄호 문장 안에 뭐가 사라졌죠? 목적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목적격이면서 그리고 앞에 있는 스웨터는 사물이에요. 그때 쓸 수 있는 건 바로 which입니다. 자, 읽어보면 Is that the sweater which I bought for you? 내가 사준 그 스웨터 그거 맞지? 이렇게 우리가 원래 만들고 싶었던 문장을 관계대명사로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정말 중요한 내용 이제 시작합니다.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긴 한데 관계사라는 게 결국 접속사랑 똑같습니다. 아까 앞에 있었던 and 있죠? 이게 관계사예요. 그 다음 대명사 it. 얘네 and와 it이 합쳐져서 뭐로 바뀌었어요? which로 바뀌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즉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대명사 역할도 하는, 이걸 동시에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한다예요. 자, 놀랍게도 아까 알려드린 개념 하나로요, 이 빈칸의 정답 맞출 수 있어요. 빈칸을 잘못 푸시는 분들은 하나씩 넣습니다. 그리고 막 해석해요. Some of which, some of them, some of those. 절대 하면 안 되죠. 우리 원어민 아니에요. 그 정도로 영어를 잘하지 않기 때문에 뉘앙스, 느낌 이런 건 최대한 배제하셔야 됩니다. 빈칸 앞으로 올라가서 문장 처음부터 보시면요. The library부터 쭉 가서 books까지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 콤마 뒤에 some부터 editions까지 보시면 또 문장이 나오죠. are이란 동사 보이고요. 눈치채셨나요, 여러분? 맞아요. 문장과 문장이 콤마로 연결돼 있어요. 콤마는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뭐가 비어 있어요? 접속사가 비어 있어요. 접속사 필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빈칸 앞에 of. 전치사는 그 뒤에 항상 명사를 써야 된다라는 걸 배웠거든요. 근데 명사 없죠. 접속사도 없으면서 명사도 없다. 관계사와 명사, 즉 관계 대명사 자리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관계 대명사가 아닌 them과 those 가장 먼저 없어지고요. 그 다음 that 같은 경우는 전치사 뒤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답 하나밖에 안 남죠. 정답은 네, which. 해석해서 맞췄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문장이 두 개인데 접속사 없다. 그리고 of 뒷자리에 명사 자리 비어있다. 그러니까 접속사 역할과 명사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답이다.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그 도서관은 많은 새 책을 획득했다.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일부는, 이 그것들은 뭐겠어요? 뒤에 있는 many books예요. 그죠? 그것들 중에 일부는 희귀한 초판본이다. 괜찮죠?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가끔 친구들이 물어봐요. new books에 콤마가 아니라 만약에 and가 나와 있다. 콤마가 아니고 and가 나와 있으면 이거 답 위치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some of them, some of those 얘네들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접속사 유무에 따라 관계대명사를 쓸지 안 쓸지가 결정돼요. 당연한 얘기죠. 관계사 자체가 접속사란 뜻이니까. 자, 큰 틀의 개념은 봤고요. 이제 세세하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얘가 어떤 역할, 그리고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주격이면서 사람일 때는 who, 주격이면서 사물일 때는 which, 그리고 둘 다 구분 없이 쓸 때는 that 넣어주시면 되죠. 사람이면서 목적격이면 whom, 사물이면서 목적격일 땐 which, 둘 다 가능한 건 마찬가지 that. 사람의 소유격일 때는 whose, 그리고 사물의 소유격일 때는 마찬가지로 whose 쓰셔도 되고요. 또는 of which라는 표현도 간혹 씁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짚고 가겠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직접 문장을 바꿔보면요, 훨씬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 화면을 여러분이 캡처해서 패드로 먼저 바꿔보셔도 되고요. 또는 본인이 이제 필기를 따로 하셔가지고 이 문장은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가 연결이 될 거다라고 보고 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바로 갈게요. 1번, She's the artist. 그녀는 아티스트야. 문장 하나 끝났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아름다운 벽화를 색칠했지. 그러면 그녀는 아티스트고 그녀는 색칠했고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녀는 그 아름다운 벽화를 칠한 그 아티스트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문장 두 개 하나로 합칠 거예요. and 버리고요. 그 다음 she 중복되죠.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painted부터 mural까지가 앞에 있는 아티스트를 수식하러 갑니다. 단 그냥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제가 수식하는 부분 가로로 묶었을 때 뭐가 없나요? 주어가 없어요. 그쵸? 주격. 그리고 앞에 있는 artist는 사람이니까 who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문장은 She's the artist who painted that beautiful mural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자, 새 정책은 이미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줬어요. 문장 하나 끝났고요. 그리고 그것은 지난달에 시행되었습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앞에 있는 policy예요. 자, 그럼 and 버리고요. 그 다음에 it 버리죠. 그 다음 was부터 이 month까지는 누구 수식? 맞아요. result가 아니죠. 앞으로 쭉 가서 policy 수식하러 와야 됩니다. 그때 it을 아까 버렸잖아요. 주어 없었었죠. 그럼 주격이면서 사물이니까 which나 또는 that 붙이시면 됩니다. 자, 3번. 그 고객은 조항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를 금요일에 만났어요. 앞에 있는 클라이언트와 her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두 문장을 우리는 하나로 합칠 겁니다. 그래서 and 버리고 반복되는 her 버립니다. 어떤 고객이요? 우리가 금요일에 만났던 고객인 거예요. 그때 목적어가 빠져있죠? 목적격을 붙여주셔야 되고 사람이니까 뭐가 와야 돼요? whom이 와야 해요. 간혹 이거 스포큰 잉글리시, 그러니까 구어체에서 who라고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문법에선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써도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whom으로 하셔야 됩니다. The client whom we met on Friday. 그 다음에 그대로 동사 이어주시면 돼요. Agree to the terms. 자, 그 다음 4번. 랩탑은 내 생산성을 향상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일주일 전에 샀어요. 자, 두 문장 하나로 바꿀 거니까 and 버리고 이 it이 뜻하는 건 productivity가 아니죠. 내가 산 건 뭐예요? 랩탑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it 버리고요. I부터 ago까지 누구 수식하러 가요? 랩탑 수식하러 가요. 그 다음 it이라는 목적어 사라졌고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격. The laptop which I bought 또는 that I bought a week ago has improved 해서 쭉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5번. 그 회사는 트레이닝 세션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은 거기에 참여해요. 트레이닝 세션과 그것들이 반복되죠. 그리고 두 문장 합칠 거니까 and 버립니다. 자, 그때 all부터 in까지는 세션을 수식하러 가고요. 이때 빠진 거. 주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또는 소유격이에요? 여러분, 뒤에 있는 어떤 단어?
in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세요. in은 전치사였습니다. 그쵸? 전치사 뒤에 뭐 와야 돼요? 목적격을 쓴다고 우리 대명사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in 뒷자리는 사실 비어있고 얘는 목적격을 무조건 써야 돼요. For me, for them, for him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사물이니까 누구 붙여줘요? 맞아요. which나 that. 선생님 그러면 이거 in 그대로 문장 끝나요? 네. 자, training sessions which all employees participate in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in 뒤가 비어있기 때문에 which를 쓴 거예요. in으로 끝난다고 해서 이상한 문장 아닙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때 in은 which 앞으로 갈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The company organizes training sessions in which all employees participate 이라고 participate로 끝나거나 또는 그 in을 끝에 써주시거나 둘 다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6번 There's a key stockholder 아주 중요한 주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와 결정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나눠야 해요. stockholder와 her이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울 거고요. 그죠? 문장 합쳐야 되니까 and도 날립니다. 그때 we부터 decisions까지 묶어서 stockholder 수식하러 가요. 자, 어디가 비어있어요? to 뒤가 비어있죠? 아까 in 뒤가 비어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whom 또는 that을 넣어주시고 문장은 비슷합니다. There's a key stockholder whom we need to talk to before making decisions. 그러면 that도 써도 돼요. 조심하실 게 아까 전치사 뒤에 that 쓸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to가 뒤에 있을 땐 that을 쓰셔도 되지만 to가 앞으로 오면 whom밖에 안 됩니다. 자, 7번은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했다가 우선 넣긴 했는데요. R라는 두시대에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요. 혹시 얘가 안 가면 스킵하셔도 됩니다. 자, AZ 빌딩이라는 곳은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의 기구, 이 그것이 뭐예요? 앞에 있는 gym이죠. 자, 그것의 기구는 언제나 이용이 가능하다. 24/7 이거는 24시간 일주일 내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항상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뭐가 같죠? 앞에 있는 gym이랑 it이 같아요. 그 다음 and 버릴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나면 AZ building has a gym. The equipment of which is available. 그래서 이 자리에 which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또는 of which를 쓴 다음에 얘를 뒤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AZ building has a gym of which the equipment is available. 아시겠죠? 그래서 7번은 우선 이런 것도 있다 라고만 정리하면 돼요. of which는 그냥 무엇의 그러니까 그 체육관의 장비라고 해석이라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오케이. 잘 나오지는 않는다. 자, 오히려 8번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거 잘 봐두셔야 돼요. 자, 어느 직원이든 간에 can get a bonus,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프로젝트는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선정된 사람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앞에 있는 employee와 his가 같죠? 그리고 두 문장 합칠 거니까 and 버릴 거죠. 이렇게 버립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부터 chosen까지가 앞에 있는 employee 꾸미러 가는 거예요. any employee 하고 붙이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요? 빠진 게 없어요.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동사도 심지어 수동이야. 이 문장이 완전하죠. 프로젝트는 선택됐다. 왜냐하면 소유격은요. 얘가 빠져도 문장이 완전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주격은 주어가 없는 것 같았고 목적격은 목적어가 없는 것 같았는데 빠진 게 없는 것 같다. 즉 완전한 것 같다 라고 하면 소유격이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whose라는 단어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직원이든지 간에 whose project was chosen. 어떤 직원? 프로젝트가 선정된 어느 직원이든지 간에 can get a bonus.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문제를 푸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명사 뒤에 이게 관계대명사 문제 같다. 그러면 수식하는 부분을 빠르게 묶어주세요. 괄호 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떤 학생은 저는 눈으로 탁탁 보이는데요. 쌤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푸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실수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괄호로 먼저 묶어주시고 자 그때 2번 주어가 만약에 없잖아요. 괄호 안에 그러면 주격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목적격 그 다음 완전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소유격을 써주시면 거의 답입니다.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4번을 볼게요. The laptop 주어 있죠. 그다음에 동사가 하나,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있는 동사가 일반적으로 진짜 동사잖아요. 그러면 수식하는 부분을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그다음 괄호 안에 얘가 빈칸으로 나올 거고 위치가 없다고 생각해 보면 괄호 안에 빠진 게 목적어예요. I라는 주어 있고요. but이라는 동사 있죠. 그때 a week ago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지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목적어가 빠져 있고 앞에 있는 애는 사물이다. 사물 목적격 위치나 대시 정답. 또는 8번 any employee 주어. 동사 can get 나왔고요. 묶어주는 거예요. 이걸 문제로 냈다고 보면 프로젝트는 선택됐다. 마치 완전 문장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whose라는 소유격 넣어주면 답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이 정리되신 분들만 다음 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는 생략인데요. 아까 봤던 이 관계대명사들을 생략해서 쓸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되는 경우예요. 여기 which부터 table까지가 우선 수식하는 부분인 거 아시겠죠? 그때 which는 주격관계대명사고 is는 비동사예요. 얘는 생략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the letter 뒤에 which부터 yesterday까지 묶었어요. 거기에 which 비동사 생략돼요. 세 번째 the teacher 뒤에 that부터 on leave까지 수식이죠. 거기에 that is 생략됩니다. 마지막 the skills 뒤에 which부터 쫙 묶어주시고 which are 생략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략하고 보니까 익숙한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첫 번째 보면 the book 뒤에 ing, 두 번째 the letter 뒤에 sent. 이거 뭐예요? 명사 뒤에 ing, 명사 뒤에 pp. 분사죠.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은요. 분사의 형태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사 배웠던 ing 또는 pp 형태로 수식하는 건 결국 그 사이에 주격관계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건 간혹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서 바로 수식하는 경우 헷갈릴 수 있습니다.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게 맞지만 그 꾸미는 말이 길 경우에는 후치 수식이라서 뒤에서 수식을 하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주격관계 플러스 비동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 그럼 도식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사 뒤에 수식할 수 있는 형태는 ing, pp, 전치사, 형용사. 자, 두 번째 생략은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문장 We adjusted the timeline that you suggested for the project. suggest 뒤에 목적어 비어있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타임라인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that은 목적어를 대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생략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마찬가지예요. Our team completed the project 묻고 사실은 이 프로젝트와 the client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라던가 또는 that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that이 나와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장은 생략됐다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생략되었을 때 이게 생략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세요. We adjusted the timeline 이런 문장이 끝났죠. 근데 그 뒤에 명사가 다시 나오죠. 사실 이렇게 명사와 명사 사이는 전치사가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갑자기 명사가 오고 동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타임라인 뒤에 나오는 얘네는 수식인 것 같아 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 팀은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문장이 딱 끝났는데 the client requested 하니까 프로젝트긴 한데 클라이언트가 요청했던 이라고 수식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중간에 얘가 생략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없어져도 여러분이 해석하거나 들었을 때 생각보다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은 조금 어려워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네 번째 문장 먼저 볼게요. Several candidates. 여러 지원자들은 근데 그 뒤에 갑자기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또 나와요. 근데 그 사이에 연결 없어요. 그러면 빨리 묶어주세요. 얘네는 수식이거든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겁니다. 고용위원회가 인터뷰했던 여러 지원자들은 그 포지션에 적합하다. 뒤에 있는 are이 진짜 동사. 자, 방금처럼 명사가 말도 안 되게 딱 붙어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수식이다라는 걸 눈치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3번 아까 어렵다 그랬죠? 여러분이 빈칸에 알맞은 답을 잠시 영상 멈추고 찾아보세요.
지금 대명사의 격을 찾아야 돼요. 그럼 빨리 구조를 먼저 봐야겠죠. 문장의 주어는 proposal, 동사는 자, 괄호 묶어주시고 provided. 그럼 이 괄호가 하는 역할은 앞에 있는 proposal 수식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여러분 이런 수식구가 그냥 탁탁 붙을 수 있어요? 아니죠. 원래는 맞아요. 관계대명사가 연결이 됐었을 거예요. 그러면 proposal과 이 괄호 사이에는 뭐가 붙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which예요. offered는 사형식 동사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제공했다는데 뭘 제공했는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제공한 건 앞에 있는 proposal입니다. 그래서 뒤에 빠져 있는 목적어가 앞에 있는 proposal과 같아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썼고 그게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원래 문장은 the proposal which offered me가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빙탄이 나에게 제공했던 제안이 되는 거죠. 그럼 목적어만 빠져 있으면 되는 거죠. 이 괄호 안이 뭐가 없다? 주어가 없어요. 그러면 he 정답. 자, 넣고 나니까 해석이 이렇게 되죠. 그가 나에게 제공했던 제안은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했다. 자, 아직 이 세 번째 문장이 어려우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앞에 있었던 각 격에 맞는 관계대명사 정리가 아직 안 되고 그리고 생략 부분이 이제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봤을 때 좀 헷갈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고 소화할 시간이 필요해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다시 주어랑 동사 가장 큰 거 먼저 보고 수식하는 거 묶어 놓으세요. 묶은 다음 얘가 어떻게든 관계사랑 연결이 될 거잖아요. 그럼 생략은 두 개밖에 없어요. 주격 플러스 비동사 아니면 목적격. 그럼 여기는 비동사가 없잖아요. 그럼 목적격이에요. 하나 붙여놓고 시작하면 훨씬 보기가 편합니다. 웬만하면 눈에 보이게 쓴 다음에 확인하시는 걸로.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 토익에서는 앞서 봤던 관계대명사와 what을 비교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자, what은 언제 쓰냐면요. 아래 같은 문장을 바꿀 때 써요. 자, 원래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고객들이 불평한 것들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 자, we first need to handle the things. 우리는 그것들을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new clients, 새 고객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다요. 이 문장을 합칠 겁니다. 자, 앞에 있는 the things와 뒤에 있는 them이 같아요. 그러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칠 거니까 and 버리고 them 버리겠죠. 그리고 나면 이 things를 수식하러 new clients부터 about까지가 things 뒤로 갑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면서 사물이기 때문에 맞아요. which나 that을 붙여주시면 되죠. 그런 문장은 이렇게 바뀌어요. 앞에 똑같아요. We first need to handle the things which 또는 that. 괜찮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수식. 잘 보셔야 돼요. 이때 the things부터 which 또는 the things부터 that까지를 한 단어로 wha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We first need to handle what new clients complain about. 아까 이 what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한번 불러볼까요? 맞아요. The things which 또는 the things that. 그래서 what 주어 동사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되는 이유는 이 what 안에 thing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해석. 두 번째 중요한 건요. 관계대명사라는 게 뭐였죠? 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였죠. 근데 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앞에 있는 선행사, 즉 명사를 수식하죠. 근데 선행사, 접속사, 대명사가 합쳐진 게 바로 what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다? 앞에 명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what 앞에는 명사가 오지 않아요. 자, what부터 about까지는 통으로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 거죠. 명사처럼 한 덩어리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맞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봤던 관계대명사 모두가요. 바로 앞에 명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what은 그 명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명사 쓸 수 없어요. 그죠? 자, handle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에 해당하는 목적어, 즉 명사 역할을 what 뒤가 이어주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what은 그 뒤에 완전 문장을 쓸까요? 불완전 문장을 쓸까요? 불완전 문장을 써야죠. 왜냐면 얘는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이라고 했으니까 대신한 which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이건 관계대명사랑 똑같은 거예요. 대신 밑에 what은 뭘 포함하고 있어요? 네, 조금 어렵지만 선행사. 앞에 오는 명사란 뜻이에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서 명사가 오지 않는다. what절은 전체가 무슨 역할? 명사 역할이에요. 자기가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고 명사 역할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관계부사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쭉 듣고 오셨다. 진짜 뭘 해도 되실 분들. 제가 항상 감탄하잖아요. 그죠?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엄청 대단하세요. 자, 관계부사 어렵지 않거든요. 오늘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관계대명사는 관계사 플러스 대명사였어요. 그러면 다시 적용해 보면 관계부사는 맞아요. 관계사 플러스 부사입니다. 관계사 뭐라고요? 문장 두 개 연결해주는 접속사. 그리고 부사를 합친 게 관계부사래요. 문장에서의 부사 역할은요, 일반적으로 요 네 가지입니다. 장, 방, 시, 이. 그러니까 장소나 방법, 시간, 이유 이런 것들이 문장에서는 부사적인 역할을 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요. 그쵸? 문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주동 목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 부사와 문장을 연결해주는 관계사가 만나면 그게 바로 관계부사가 돼요. 자, 만드는 방법은 아까 관계대명사랑 거의 유사합니다. 밑에 예문 보시면 Do you remember the year and we traveled to Japan in the year? 결국 앞에 있는 이 year과 뒤에 있는 year이 똑같죠. 그리고 이걸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칠 거니까 and를 지워요. 그리고 나서 we부터 수식을 할 건데 자, 앞에 있는 year과 뒤에 있는 year가 같잖아요. 그때 year만 지울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in the year를 다 없애는 겁니다. 즉 부사 역할하는 애를 다 없애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일본을 여행했던 그 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앞에 있는 year과 뒤에 있는 year이 같아서 year만 만약에 없앤다. 그러면 관계대명사예요. 이는 그대로 살리고 대신 in the year를 통째로 날린다. 이거는 부사입니다. 됐죠? 시간에 해당하는 게 와야 되니까 when을 붙여서요. Do you remember the year when we traveled to Japan? 하고 문장이 끝나요. 자, 이때 when이라는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 문장이 와야겠죠. 왜냐면 우리는 year만 지운 게 아니고 in the year를 다 지웠기 때문에 얘는 그냥 부사의 역할을 버렸다. 즉 완전 문장이 뒤에 붙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우리는 그 도시를 방문했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공원들이 많았다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city와 뒤에 있는 이 city가 같으니까 얘만 없애도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관계 부사는요. 얘네 전체, 즉 장소를 말하는 이 부사 전체, 부사구 전체를 다 생략하는 겁니다. 자, and 버리고 부사구 생략. 그러면 장소 나타내니까 where 붙이면 끝이에요. We visited a city where there were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3번 I don't know the reason.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유 때문에 미팅을 캔슬했다. 앞서 말했던 the reason과 the reason이 같아요. 만약에 the reason을 생략할 거예요. 그러면 관계대명사예요. 대신 그 이유 때문에라는 for부터 the reason을 전체를 없앤다. 그럼 이건 부사 구를 날리는 겁니다. 자, 부사구 날리고 접속사 날리면 접속사 플러스 부사 역할하는 관계부사가 필요한 거죠. 이때는 이유를 말해주는 거니까 the reason 뒤에 y를 붙이시면 됩니다. 자, 4번. 그들은 방법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팀은 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 그 방법으로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서 그 방법으로에 해당하는 부사를 날리겠습니다. 그러면 they will demonstrate the way how 방법이니까요. How our team can use the system efficiently. 자, 여기서 잠깐 신기하게도 the way와 how는 동시에 쓰지 못해요. 그래서 the way our team can use 또는 how our team can use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정리해보면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공통적으로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친다. 즉 문장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이것도 똑같고요. 대신 뒤에 오는 게 좀 달랐죠. 대명사를 포함하고 있던, 즉 대명사를 대신하던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뭐 빼고요? 소유격 빼고.
근데 관계부사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사기 때문에 얘네는 완전 문장이 와요. 자,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예문 보시면서 꼭 복습해 주세요. 지금까지 배웠던 걸 바탕으로 리뷰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ABCD 보기를 보니까요, 관계대명사가 섞여 있어요. 이럴 때는 무작정 문장을 들어가서 처음부터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문장의 가장 중요한 주어와 동사를 찾고요. 그리고 수식하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주셔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자, 그럼 문장의 주어는 the manager. 동사는요, oversees인 것 같지만 사실 거기 뒤에 쭉 가보시면 will be presenting 이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동사가 아니고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죠. 그때 여러분은 빈칸부터 strategy까지를 묶어주시고 이 괄호 안에 뭐가 빠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oversees는 딱 봐도 동사 형태잖아요. 앞에 주어가 없어요. 자, 주격이면서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who 또는 that을 쓰기로 했죠. 정답 몇 번이에요? 네, C, that입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죠. A, B, C, D 관계사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문장 처음부터 가서 진짜 주어랑 동사를 찾은 다음 괄호를 묶으셔야 돼요. 진짜 주어는 the employee인 것 같죠? 동사는 자, spoke 안 돼요. 이건 you랑 같이 연결됩니다. 그죠? 뒤로 쭉 가서 찾았어요. has been promoted. 얘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to부터 timeline까지 묶어주시고 이 괄호 안만 잘 보시면 돼요. 괄호 안에 빠진 게 뭐죠? 여러분이 너무 급해서 빈칸 뒤만 보게 되면 빠진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는 말했다. 그 프로젝트 타임라인에 대해서 틀린 게 없잖아요. 하지만 앞에 맞아요. to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 to는 spoke to라고 해서 원래 이 뒷자리에 있던 애가 앞으로 온 거예요. 결국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죠. 자, 그럼 목적격이면서 앞에 있는 employee는 사람입니다. A, B, C, D 중에 정답 맞아요. D번에 있는 whom입니다. 자, 만약 employee가 아니라 선행사가 사물이라면 정답은 whom이 아닌 which로 바뀌게 되죠. B번에 있는 that은 전치사 뒤에 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도 똑같습니다. 문장의 진짜 주어, 진짜 동사를 찾으셔야 돼요. 보니까요. She decided to do. 문장에 빠진 게 없나? 주어 동사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이 끝까지 보셨어야 돼요. 문장 전체 구조잖아요. 뒤를 가보시면 surprised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and yielded. 그러니까 이 and는 앞에 있는 surprised와 그 다음 yielded를 연결해주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봐도 돼요. 그때 동사 surprised 있고 목적어 everyone까지 있는데 주어는 어디 있냐는 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문장의 시작인 빈칸부터 campaign까지가 전체 주어가 됩니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치 she decided 이게 진짜 주어, 진짜 동사인 척 하지만 실제 동사는 surprised 여기 있고요. 빈칸부터 캠페인까지가 전체 주어, 즉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방법은 똑같아요. 제가 괄호한 부분에서 빠진 걸 찾으셔야 됩니다. 무슨 빠진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있어요, 여러분. 어디가 빠져 있을까요? 맞아요. 두 뒷자리가 비어 있죠. 우리 I can do it 하듯이 do는 뒤에 목적어를 써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어요. 자, 그럼 불완 전환 문장이니까 이건 관계 대명사가 필요하고요. ABCD에서 관계 대명사를 찾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죠. 뭐가 없어요? 선행사가 없어요. 이 빈칸부터 캠페인까지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명사가 없잖아요. 이 순간 맞다. 앞에 있는 명사를 포함하는 애가 있었지. 그게 누구였나요? 맞습니다. what이었어요. 정답은 B. 왜냐면 what은 the thing which나 the thing that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라는 뜻으로 정답이 됩니다.
자, 차근차근 풀기만 하면요. 뉘앙스나 해석 때문에 복잡한 어휘 문제보다 훨씬 더 편하고 쉽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ABCD 관계사 문제인 것 같죠?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문장의 중요한 restaurant 주어 찾고요. 동사는 맞아요. received 뒤에 있었죠? 그럼 여러분은 빈칸부터 last night까지 묶어주시고 괄호 안에 빠진 걸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저녁을 먹었다. 클라이언트와 함께 지난 밤에 빠진 게 없죠. 완전 문장이랑 쓰는 바로 관계 부사절입니다. 관계 부사는 누가 결정하죠? 빈칸 앞에 있는 이 명사가 결정을 해요. 레스토랑은 장소기 때문에 답은 D번 where입니다. 자, 5번입니다. 문장의 주어는 client, 동사는요? 그쵸, was 보고 계시면 안 돼요. feedback이랑 was가 연결이 된 거고요. 진짜 동사는 저기 뒤에 있는 has agreed입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괄호부터 positive까지 묶어주시고 괄호 안을 봅니다. 자, 괄호 안에 뭐가 빠져있나 보니까요. feedback이라는 주어도 있고 비동사 있고요. positive라는 보어도 있습니다. 즉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맞아요. who's였었죠. 자, 만약에 A번이나 D번이 되려면 괄호 안은 무조건 목적어든 주어든 빠져있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 괄호는 앞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장소를 말하는 where는 틀렸죠. 그러면 마지막 남는 who's가 정답. 해석은 쭉 가시면 돼요. 클라이언트긴 한데 그의 피드백이 긍정적이었던 그 사람은 계약서를 갱신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